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났습니다. 사드 기지 내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다, 이것이 결론인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레이더를 이제 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전자파에 대한 그 분석은 그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과학적 사실은 그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요. 그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제 그 사드 배치가 이제 그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전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적 이유로 과학적 사실을 불신하고 그에 따라서 뭐 사회적, 정치적 또 심지어 군사적 갈등까지 이제 촉발된 것은 우리나라가 그 불필요하게 기회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러한 그 이제 정치적 반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일부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성주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사드 기지 정상화의 속도를 내려는 그런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들 사용하시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이제 예. 그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민군 협력 차원에서 그 기지 인근 주민들과의 그 소통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른 한편 이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적이 있죠. 이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러한 공약을 이제 제시한 것은 네.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이제 지금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요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기술이 그 눈에 띄게 이제 발전되었다는 점을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고, 사드 이제 추가 배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미국이 그 본토 외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드 기지는 괌과 이제 우리나라뿐인데요. 네. 그 추가 배치로 인한 또 이제 한중 관계의 이제 악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드 무기 체계 자체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고 또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한미 간 그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 이제 우리 한국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드가 그 추가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가 배치됐을 때 중국에서는 한한령일고 상당히 예민한 분위기,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환경 영향 평가 승인 뒤에는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예상외로 조용합니다. 최근에 좀 예민했던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그 배치 정상화라는 것이 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임시 배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무기 체계를 이제 정상화 시킨다는 네. 측면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그 원론적인 수준으로 과거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그 입장을 내리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새로운 주장이 실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근 그 토니 블링컨 그 미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여 이제 그 중국 관계자들과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중 양국 모두 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확인된 입장에서 한중 관계 역시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2달 만인데요. 방미 일정 어떻게 잡힌 겁니까? 그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그 대미 의원 그 외교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여야 정당 모두의 의원 외교 활동입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국빈 미국 방문 이후 그 한국을 방문한 그 미국 하원 대표단을 그 접견한 자리에서 그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 한미 간 그 의원 교류 그 정진 차원에서 한미 의원 연맹 결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그 외교적 성과를 확대시키는 것은 결국 그 국익 정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른바 이번 방미는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이후에 이루어졌던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번 방미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 방미 일정이 그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 우리 그 국회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의원 외교 활동을 추진할 때 뭐 전현직 그 행정부 또는 그 의회 인사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분야 그 전문가들 초청해서 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교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현지 언론인들과의 이제 그 인터뷰 등이 주요한 일정으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김기현 대표의 방미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부 간 외교보다는 한 발 앞선 차별화된 그 일정이 포함되길 기대합니다. 네. 집권 여당 대표의 방미는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의 방미 이후 10년 만이거든요. 일반 의원들의 방미와는 좀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무성 전 대표가 방문한 이후에 이제 그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네. 이제 그 국회 대표단 일행으로 이제 방미 그 의원 외교 활동을 한 바 있고요. 네. 그 과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시기 그 변경, 미국산 그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그 위한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던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그 정당의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금 한미 간 이제 그 논의는 되고 있지만 큰 진척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반도체 및 그 배터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 의회와의 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물꼬가 그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네, 성과 있는 방미이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